저는 이순자입니다. 올해 71살이에요. 남편 김철수와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살았고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웠어요. 첫째 아들 민수는 43살이고 둘째 아들 민호는 40살, 막내딸 수진이는 36살입니다. 지난 6개월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남편은 중환자실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고 의식이 깨어있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됐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내가 죽으면 무슨 소리예요? 회복하실 거예요.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얼마 안 남았어. 의사 말 들었어. 그래서 말인데, 집 문제. 우리 집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40평짜리 아파트예요. 시세로 약 5억 정도 하죠. 그리고 경기도 파주에 땅이 하나 있어요. 200평 정도 되는데 아직 개발이 안 돼서 시세는 1억 정도예요. 합치면 6억 정도의 재산이에요. 집하고 땅은 당신 명의로 다 넘겨. 왜요? 자식들한테 나눠주면 되잖아요. 아니야. 당신 명의로 해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서 공평하게 나눠줘. 내가 지금 유언장을 쓰면 애들이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 당신이 살면서 보고 판단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힘들게 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때 남편의 뜻을 이해했어요. 재산을 제 명의로 넘기고 제가 살아가면서 자식들을 보며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거였죠. 알았어요. 당신 말대로 할게요. 며칠 후 남편은 변호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넘기는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증여세는 배우자 간 증여라서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세금이 거의 없었어요. 일주일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했어요. 세 자식들도 모두 와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배웅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유언장 같은 거 남기신 거 있어요? 유언장, 딱히 그런 건 없었어. 다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이 재산을 모두 제 명의로 넘긴 것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다만 뭐예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집하고 땅을 엄마 명의로 다 넘기셨어.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옆에 있던 민호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명의로요. 왜요? 아버지가 엄마가 살면서 천천히 생각해서 나눠주라고 하셨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속은 돌아가시면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엄마가 너희들 보면서 공평하게 나눠줄 거야. 그럼 언제 나눠주실 건데요? 저희도 계획이 있잖아요. 민호도 끼어들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엄마가 살아있을 때 천천히 나눠줄 거야. 급할 건 없잖니.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무슨 법적으로? 아버지가 엄마한테 다 주신 거야. 그게 아버지 뜻이었어. 막내딸 수진이가 오빠들을 말렸어요. 오빠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산 이야기예요? 좀 참아요. 수진아, 넌 몰라. 이런 건 명확하게 해야 돼. 나중에 더 복잡해져. 민수가 수진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자식들의 반응이 너무 의외였거든요. 남편이 왜 재산을 제 명의로 넘기라고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어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말? 재산 분할 말이에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야,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었어. 아버지는 엄마가 천천히 나눠주기를 원하셨어. 그럼 지금 바로 나눠주시면 안 돼요? 저도 사업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민수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경영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업 자금? 얼마나 필요한데? 일단 1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요. 1억이나, 그건 너무 큰 돈이잖아. 엄마, 저도 장남이에요. 그리고 제 몫이 있잖아요. 집이랑 땅 합쳐서 6억이면 셋이 나눠서 한 사람당 2억씩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계산을 다 해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엄마가 살 집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해. 그건 알죠. 그래서 집은 엄마가 사시고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땅을 팔아? 네. 어차피 파주 땅은 개발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팔면 1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서둘러 재산을 나누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지금은 아버지 돌아가셔서 마음이 안 좋아. 엄마, 그게 언제까지예요? 저도 시간이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그날 저녁 민호도 찾아왔어요. 엄마, 형이 아까 전화했어요. 재산 분할 이야기했다고. 응. 그랬어.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엄마는 아직 잘 모르겠어. 아버지가 엄마한테 맡기셨으니까 엄마가 천천히 생각하려고. 그럼 저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호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집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대요. 저도 이제 집을 장만하려고 해요. 전세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런데 돈이 부족해요. 얼마나 필요한데? 강남 쪽으로 보고 있는데 최소 3억은 있어야 해요. 지금 제가 모은 돈이 1억 정도 있거든요. 2억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또 2억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민수는 1억, 민호는 2억. 벌써 3억이에요. 그럼 수진이는? 수진이도 결혼 준비해야죠. 아마 최소 1억은 필요할 거예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자식들이 모두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가진 재산은 6억이에요. 집 5억, 땅 1억. 집은 제가 살아야 하니까 못 팔고
땅 1억을 나눠줘야 하는데 셋이 나눠 갖기엔 부족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울었어요. 여보, 당신이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제2부 첫 번째 균열.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민수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와서 재산 분할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호도 가끔 전화해서 집 매매 이야기를 하며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자식을 모두 집으로 불렀어요. 재산 문제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너희들 다 부른 이유는 재산 문제 때문이야. 제 말에 민수와 민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수진이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생각은 이래. 지금 당장은 재산을 나눠줄 수 없어. 엄마가 살 집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거든. 그럼 언제 나눠주실 건데요?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상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먼 이야기잖아. 엄마는 아직 건강하시고. 민호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조금씩 너희들한테 줄게.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필요할 때 주려고. 정말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수야, 너 사업 어떻게 되고 있니? 그게 요즘 좀 어려워요. 코로나 이후로 무역업이 힘들어져서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야?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빚도 좀 있어요. 빚, 얼마나? 은행 대출이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사채도 좀. 사채. 민수야, 사채를 왜 썼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채라니요. 사업 자금이 급해서요.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줘서. 사채가 얼마나 되는데? 3천만 원이요. 민수의 부인 경희도 옆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아마 집에서도 이 문제로 많이 싸웠을 거예요. 민수야, 그럼 지금 8천만 원의 빚이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엄마한테 도움을 받으려고요. 도움? 그게 1억이라고 했지. 네. 빚을 갚고 사업을 정리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는 어떤지 궁금했어요. 민호야, 너는? 저는 빚은 없어요. 다만 집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죠. 강남이 아니면 안 돼. 엄마, 요즘 강남 아니면 집값이 안 올라가요. 투자 개념으로도 강남이 좋아요. 투자, 집은 사는 거지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 엄마, 요즘은 집이 재산이에요. 좋은 곳에 집이 있어야 나중에 재산도 늘어나고. 민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속이 쓰렸어요. 언제부터 이 아이들이 돈과 재산만 생각하게 됐을까요? 수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막내딸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수진이는 아까부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오빠들이 필요하면 먼저 받으세요. 수진아, 너도 곧 결혼할 텐데 돈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긴 한데요. 제 남자친구랑 상의해서 우리가 벌어서 준비하려고요. 엄마한테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의 말에 민수와 민호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넌 좋은 남자를 만났네. 근데 오빠들도 상황이 있는 거야. 민수가 수진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상황, 오빠는 사업 실패해서 빚진 거잖아요. 그걸 왜 엄마가 책임져야 돼요? 수진이가 쏘아붙였어요. 뭐, 너 지금. 민수야, 수진아, 싸우지 마. 저는 두 사람을 말렸어요.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엄마 생각은 이래. 땅을 팔면 1억 정도 생기잖아. 그걸 너희 셋이 나눠 가지면 한 사람당 3천만 원씩이야. 3천만 원이요. 그건 너무 적은데요. 민수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거, 큰 돈이야. 그걸로 일단 급한 거 해결하고 나머지는 엄마가 돌아가시면 집을 팔아서 나눠 갖는 거야. 엄마, 그럼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데요? 민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알았어. 엄마가 너희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황급히 저를 안았어요. 오빠들, 그만해요. 엄마 마음 아프시게 하지 마세요. 수진아, 넌 몰라. 우리 형제도 살아야 되는 거야. 엄마만 생각할 수는 없어.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날 모임은 그렇게 끝났어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로요. 다음 날, 민수의 부인 경희가 혼자 찾아왔어요. 어머님, 어제는 죄송했어요. 민수가 너무 예민해져서. 괜찮아. 민수 사업이 그렇게 어려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망해가고 있어요. 요즘 매일 밤 술 마시고 들어와서. 저도 힘들어요. 경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요. 아이들 앞에서도 소리 지르고.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심각해. 네. 그래서 민수가 어머님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큰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로서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경희야, 알았어. 내가 좀 생각해 볼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경희가 절을 하며 돌아갔어요. 저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유언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자식들을 도와줘야 할까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땅을 팔아서 민수에게 먼저 5천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온다는데 며느리와 손주들이 그런 상황에서 사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땅을 팔았어요. 9,500만 원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조금 적게 받았지만 급하게 팔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에게 5천만 원을 줬어요. 민수는 무척 고마워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빚 갚고 사업 정리해. 그리고 새로 시작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민호가 이 소식을 듣고 화를 냈어요. 엄마, 왜 형한테만 5천만 원을 주셨어요? 저는요. 민호야, 형은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올 정도로 급했어. 너는 아직 여유가 있잖아. 그래도 불공평해요. 형은 5천만 원 받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요. 땅 판 돈에서 5천만 원 주고 나면 4,500만 원 남아. 그걸 너랑 수진이랑 나눠야 해. 그럼 저는 2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형은 5천만 원 받았는데. 민호야, 형 상황이 더 급했어. 이해해 줘. 이해 못해요. 이건 불공평해요. 민호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어요. 그 후로 민호는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제3부 갈라지는 가족. 민수에게 5천만 원을 준 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민호는 화가 나서 한 달 동안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해도 바쁘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민수는 5천만 원으로 사채를 갚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은행 대출 5천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한 달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사실은 은행 대출이 아직 남아 있어요. 5천만 원 준 거로 다 갚은 게 아니었어. 사채만 갚았어요. 사채업자들이 너무 심하게 독촉해서. 그럼 은행 대출은? 5천만 원이요.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5천만 원을 줬는데 또 돈이 필요하다니요. 민수야, 엄마가 줄 수 있는 돈은 다 줬어. 이제 남은 건 4,500만 원인데 그것도 민호랑 수진이한테 줘야 돼. 엄마, 제발요. 은행에서 압류 들어오기 직전이에요. 집까지 압류당하면 저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아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엄마가 살 집을 팔라는 거야? 아니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집을 담보로? 네. 집이 5억이니까 담보 대출 받으면 3억 정도는 나올 거예요. 거기서 5천만 원만 더 주시면.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집에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저는 수입이 없어요.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대출 이자까지 갚을 여유가 없어요. 엄마, 제발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민수야, 엄마는 믿고 싶어. 근데 내가 5천만 원 받고 뭐 했니? 사채만 갚고 또 돈 달라고 하잖아. 엄마, 이제 그만해. 엄마도 살아야 돼. 민수는 그날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 민수의 부인 경희가 찾아왔어요. 이번엔 시어머니인 제게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집이 압류당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창피당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경희야,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어머님, 5천만 원만 더 주시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제발요. 경희는 계속 울면서 애원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애원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알았어. 5천만 원 더 줄게. 근데 이게 마지막이야.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경희는 절을 하고 또 하며 고마워했어요. 저는 남은 돈 4,500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더 빌려줘야 했어요. 그러려면 제 예금을 깨야 했어요. 남편이 남긴 퇴직금 1억 원이 통장에 있었어요. 그중 5천만 원을 깨서 민수에게 줬어요. 이제 민수는 총 1억 원을 받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민호가 폭발했어요. 집으로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형한테만 1억을 줬다고요? 민호야, 조용히 해. 이웃집에 다 들려. 들리면 어때요? 엄마가 불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는데
형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 이해해 줘. 이해 못해요. 저도 집 사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형한테만 계속 줘요? 민호야.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 무슨 소리야? 상속은 공평하게 해야 돼요. 형만 1억 받고 저는 아무것도 못 받으면 나중에 상속 소송 걸 거예요. 소송. 내가 엄마한테 소송을 건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둘째 아들이 엄마한테 소송을 걸겠다니요. 네, 이건 불공평해요. 형이 1억 받았으면 저도 1억 받아야 돼요. 민호야, 엄마한테 1억이 어디 있니? 땅 팔아서 9,500만 원 받았고 형한테 1억 줬어. 이제 남은 건 예금 5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세요. 안 돼. 왜 안 돼요? 형한테는 주면서 저한테는 왜 안 줘요? 민호야, 이건 형이 빚쟁이들한테 시달려서 급한 거였어. 너는 아직 여유가 있잖아. 여유? 제가 뭐가 여유가 있어요?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저만 못 사고 있어요. 민호는 화가 나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꽃병이 깨지고 액자가 떨어졌어요. 민호야, 그만해. 엄마가 불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서 그래요.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예요. 재산 편취. 이게 무슨 소리야? 형이 엄마를 속여서 돈을 받아낸 거라고요.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예요. 민호는 그렇게 소리 지르며 집을 나갔어요. 문을 쿵 닫으며 나가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수진이가 저녁에 찾아왔어요. 집 안에 깨진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화를 내고 갔어. 둘째 오빠가요. 왜요? 저는 수진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줬어요. 민수에게 1억을 준 것, 민호가 불공평하다며 화를 낸 것.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큰 오빠한테만 1억을 주다니. 수진아, 너 맞어. 아니에요. 저는 돈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둘째 오빠 입장에서는 화날 수도 있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공평하게 나눠주셔야죠. 큰 오빠한테 1억 줬으면 둘째 오빠한테도 1억 주고 저한테도 1억 주는 게 맞아요. 그럼 3억이 필요한데 엄마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땅을 팔 때 셋이 똑같이 나눴어야 했어요. 큰 오빠 사정이 급하다고 먼저 주면 다른 사람들은 화나요. 수진이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잘못 판단한 거예요. 엄마,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세요. 그래서 민호 오빠한테도 1억 주고 저한테도 1억 주세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아? 대출 이자는 누가 갚아? 저희가 나눠서 내면 되죠. 매달 이자를 셋이서 나누어 내는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제4부 담보 대출의 함정. 고민 끝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5억짜리 집이니까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어머님, 대출 이자는 연 4% 정도 될 거예요. 3억을 빌리시면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셔야 해요. 월 1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5년 후에 원금 상환 기간이 와요.
그때 3억을 한꺼번에 갚으시든지 아니면 집을 파셔야 해요. 저는 고민했어요. 월 100만 원 이자라니. 저는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럼 이자도 못 내는 거예요. 자식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자식분들 명의로 대출 받는 게 어떠세요? 어머님은 고령이셔서 대출 조건이 안 좋아요. 은행 직원이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신용불량이라 대출이 안 되고, 엄마의 질 상속 분쟁 이야기. 제1부 남편의 마지막 유언. 저는 이순자입니다. 올해 71살이에요. 남편 김철수와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살았고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웠어요. 첫째 아들 민수는 43살이고 둘째 아들 민호는 40살, 막내딸 수진이는 36살입니다. 지난 6개월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남편은 중환자실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고 의식이 깨어있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됐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내가 죽으면 무슨 소리예요? 회복하실 거예요.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얼마 안 남았어. 의사 말 들었어. 그래서 말인데, 집 문제. 우리 집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40평짜리 아파트예요. 시세로 약 5억 정도 하죠. 그리고 경기도 파주에 땅이 하나 있어요. 200평 정도 되는데 아직 개발이 안 돼서 시세는 1억 정도예요. 합치면 6억 정도의 재산이에요. 집하고 땅은 당신 명의로 다 넘겨. 왜요? 자식들한테 나눠주면 되잖아요. 아니야. 당신 명의로 해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서 공평하게 나눠줘. 내가 지금 유언장을 쓰면 애들이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 당신이 살면서 보고 판단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힘들게 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때 남편의 뜻을 이해했어요. 재산을 제 명의로 넘기고 제가 살아가면서 자식들을 보며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거였죠. 알았어요. 당신 말대로 할게요. 며칠 후 남편은 변호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넘기는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증여세는 배우자 간 증여라서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세금이 거의 없었어요. 일주일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했어요. 세 자식들도 모두 와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배웅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유언장 같은 거 남기신 거 있어요? 유언장, 딱히 그런 건 없었어. 다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이 재산을 모두 제 명의로 넘긴 것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다만 뭐예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집하고 땅을 엄마 명의로 다 넘기셨어.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옆에 있던 민호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명의로요. 왜요? 아버지가
엄마가 살면서 천천히 생각해서 나눠주라고 하셨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속은 돌아가시면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엄마가 너희들 보면서 공평하게 나눠줄 거야. 그럼 언제 나눠주실 건데요? 저희도 계획이 있잖아요. 민호도 끼어들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엄마가 살아있을 때 천천히 나눠줄 거야. 급할 건 없잖니.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무슨 법적으로? 아버지가 엄마한테 다 주신 거야. 그게 아버지 뜻이었어. 막내딸 수진이가 오빠들을 말렸어요. 오빠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산 이야기해요? 좀 참아요. 수진아, 넌 몰라. 이런 건 명확하게 해야 돼. 나중에 더 복잡해져. 민수가 수진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자식들의 반응이 너무 의외였거든요. 남편이 왜 재산을 제 명의로 넘기라고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어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말? 재산 분할 말이에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야,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었어. 아버지는 엄마가 천천히 나눠주기를 원하셨어. 그럼 지금 바로 나눠주시면 안 돼요? 저도 사업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민수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경영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업 자금? 얼마나 필요한데? 일단 1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요. 1억이나, 그건 너무 큰 돈이잖아. 엄마, 저도 장남이에요. 그리고 제 몫이 있잖아요. 집이랑 땅 합쳐서 6억이면 셋이 나눠서 한 사람당 2억씩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계산을 다 해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엄마가 살 집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해. 그건 알죠. 그래서 집은 엄마가 사시고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땅을 팔아? 네. 어차피 파주 땅은 개발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팔면 1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서둘러 재산을 나누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지금은 아버지 돌아가셔서 마음이 안 좋아. 엄마, 그게 언제까지예요? 저도 시간이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그날 저녁 민호도 찾아왔어요. 엄마, 형이 아까 전화했어요. 재산 분할 이야기했다고. 응. 그랬어.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엄마는 아직 잘 모르겠어. 아버지가 엄마한테 맡기셨으니까 엄마가 천천히 생각하려고. 그럼 저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호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집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대요. 저도 이제 집을 장만하려고 해요. 전세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런데 돈이 부족해요. 얼마나 필요한데? 강남 쪽으로 보고 있는데 최소 3억은 있어야 해요. 지금 제가 모은 돈이 1억 정도 있거든요. 2억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또 2억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민수는 1억, 민호는 2억. 벌써 3억이에요. 그럼 수진이는? 수진이도 결혼 준비해야죠. 아마 최소 1억은 필요할 거예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자식들이 모두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가진 재산은 6억이에요. 집 5억, 땅 1억. 집은 제가 살아야 하니까 못 팔고 땅 1억을 나눠줘야 하는데 셋이 나눠 갖기엔 부족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울었어요. 여보, 당신이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제 이부 첫 번째 균열.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민수는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와서 재산 분할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호도 가끔 전화해서 집 매매 이야기를 하며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자식을 모두 집으로 불렀어요. 재산 문제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너희들 다 부른 이유는 재산 문제 때문이야. 제 말에 민수와 민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수진이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생각은 이래. 지금 당장은 재산을 나눠줄 수 없어. 엄마가 살 집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거든. 그럼 언제 나눠주실 건데요?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상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먼 이야기잖아. 엄마는 아직 건강하시고. 민호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조금씩 너희들한테 줄게.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필요할 때 주려고. 정말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수야, 너 사업 어떻게 되고 있니? 그게 요즘 좀 어려워요. 코로나 이후로 무역업이 힘들어져서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야?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빚도 좀 있어요. 빚, 얼마나? 은행 대출이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사채도 좀. 사채, 민수야, 사채를 왜 썼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채라니요. 사업 자금이 급해서요.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줘서. 사채가 얼마나 되는데? 3천만 원이요. 민수의 부인 경희도 옆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아마 집에서도 이 문제로 많이 싸웠을 거예요. 민수야, 그럼 지금 8천만 원의 빚이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엄마한테 도움을 받으려고요. 도움? 그게 1억이라고 했지. 네. 빚을 갚고 사업을 정리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는 어떤지 궁금했어요. 민호야, 너는? 저는 빚은 없어요. 다만 집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죠. 강남이 아니면 안 돼. 엄마, 요즘 강남 아니면 집값이 안 올라가요. 투자 개념으로도 강남이 좋아요. 투자, 집은 사는 거지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 엄마, 요즘은 집이 재산이에요. 좋은 곳에 집이 있어야 나중에 재산도 늘어나고. 민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속이 쓰렸어요. 언제부터
이 아이들이 돈과 재산만 생각하게 됐을까요? 수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막내딸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수진이는 아까부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오빠들이 필요하면 먼저 받으세요. 수진아, 너도 곧 결혼할 텐데 돈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긴 한데요. 제 남자친구랑 상의해서 우리가 벌어서 준비하려고요. 엄마한테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의 말에 민수와 민호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넌 좋은 남자를 만났네. 근데 오빠들도 상황이 있는 거야. 민수가 수진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상황, 오빠는 사업 실패해서 빚진 거잖아요. 그걸 왜 엄마가 책임져야 돼요? 수진이가 쏘아붙였어요. 뭐, 너 지금. 민수야, 수진아, 싸우지 마. 저는 두 사람을 말렸어요.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엄마 생각은 이래. 땅을 팔면 1억 정도 생기잖아. 그걸 너희 셋이 나눠 가지면 한 사람당 3천만 원씩이야. 3천만 원이요. 그건 너무 적은데요. 민수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거, 큰 돈이야. 그걸로 일단 급한 거 해결하고 나머지는 엄마가 돌아가시면 집을 팔아서 나눠 갖는 거야. 엄마, 그럼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데요? 민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알았어. 엄마가 너희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황급히 저를 안았어요. 오빠들, 그만해요. 엄마 마음 아프시게 하지 마세요. 수진아, 넌 몰라. 우리 형제도 살아야 되는 거야. 엄마만 생각할 수는 없어.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날 모임은 그렇게 끝났어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로요. 다음 날, 민수의 부인 경희가 혼자 찾아왔어요. 어머님, 어제는 죄송했어요. 민수가 너무 예민해져서. 괜찮아. 민수 사업이 그렇게 어려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망해가고 있어요. 요즘 매일 밤술 마시고 들어와서. 저도 힘들어요. 경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요. 아이들 앞에서도 소리 지르고.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심각해. 네. 그래서 민수가 어머님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큰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로서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경희야, 알았어. 내가 좀 생각해 볼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경희가 절을 하며 돌아갔어요. 저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유언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자식들을 도와줘야 할까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땅을 팔아서 민수에게 먼저 5천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온다는데 며느리와 손주들이 그런 상황에서 사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땅을 팔았어요. 9,500만 원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조금 적게 받았지만 급하게 팔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에게 5천만 원을 줬어요. 민수는 무척 고마워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빚 갚고 사업 정리해. 그리고 새로 시작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민호가 이 소식을 듣고 화를 냈어요. 엄마, 왜 형한테만 5천만 원을 주셨어요? 저는요. 민호야, 형은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올 정도로 급했어. 너는 아직 여유가 있잖아. 그래도 불공평해요. 형은 5천만 원 받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요. 땅 판 돈에서 5천만 원 주고 나면 4,500만 원 남아. 그걸 너랑 수진이랑 나눠야 해. 그럼 저는 2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형은 5천만 원 받았는데. 민호야, 형 상황이 더 급했어. 이해해 줘. 이해 못 해요. 이건 불공평해요. 민호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어요. 그 후로 민호는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제3부 갈라지는 가족. 민수에게 5천만 원을 준 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민호는 화가 나서 한 달 동안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해도 바쁘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민수는 5천만 원으로 사채를 갚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은행 대출 5천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한 달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사실은 은행 대출이 아직 남아 있어요. 5천만 원 준 거로 다 갚은 게 아니었어. 사채만 갚았어요. 사채업자들이 너무 심하게 독촉해서. 그럼 은행 대출은? 5천만 원이요.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5천만 원을 줬는데 또 돈이 필요하다니요. 민수야, 엄마가 줄 수 있는 돈은 다 줬어. 이제 남은 건 4,500만 원인데 그것도 민호랑 수진이한테 줘야 돼. 엄마, 제발요. 은행에서 압류 들어오기 직전이에요. 집까지 압류당하면 저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아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엄마가 살 집을 팔라는 거야? 아니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집을 담보로? 네. 집이 5억이니까 담보 대출 받으면 3억 정도는 나올 거예요. 거기서 5천만 원만 더 주시면.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집에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저는 수입이 없어요.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대출 이자까지 갚을 여유가 없어요. 엄마, 제발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민수야, 엄마는 믿고 싶어. 근데 내가 5천만 원 받고 뭐 했니? 사채만 갚고 또 돈 달라고 하잖아. 엄마, 이제 그만해. 엄마도 살아야 돼. 민수는 그날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 민수의 부인 경희가 찾아왔어요. 이번엔 시어머니인 제게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집이 압류당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창피당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경희야,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어머님, 5천만 원만 더 주시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제발요. 경희는 계속 울면서 애원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애원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알았어. 5천만 원 더 줄게. 근데 이게 마지막이야.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경희는 절을 하고 또 하며 고마워했어요. 저는 남은 돈 4,500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더 빌려줘야 했어요. 그러려면 제 예금을 깨야 했어요. 남편이 남긴 퇴직금 1억 원이 통장에 있었어요. 그중 5천만 원을 깨서 민수에게 줬어요. 이제 민수는 총 1억 원을 받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민호가 폭발했어요. 집으로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형한테만 1억을 줬다고요? 민호야, 조용히 해. 이웃집에 다 들려. 들리면 어때요? 엄마가 불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는데. 형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 이해해 줘. 이해 못해요. 저도 집 사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형한테만 계속 줘요? 민호야.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 무슨 소리야? 상속은 공평하게 해야 돼요. 형만 1억 받고 저는 아무것도 못 받으면 나중에 상속 소송 걸 거예요. 소송? 내가 엄마한테 소송을 건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둘째 아들이 엄마한테 소송을 걸겠다니요. 네, 이건 불공평해요. 형이 1억 받았으면 저도 1억 받아야 돼요. 민호야, 엄마한테 1억이 어디 있니? 땅 팔아서 9,500만 원 받았고 형한테 1억 줬어. 이제 남은 건 예금 5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세요. 안 돼. 왜 안 돼요? 형한테는 주면서 저한테는 왜 안 줘요? 민호야, 이건 형이 빚쟁이들한테 시달려서 급한 거였어. 너는 아직 여유가 있잖아. 여유? 제가 뭐가 여유가 있어요?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저만 못 사고 있어요. 민호는 화가 나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꽃병이 깨지고 액자가 떨어졌어요. 민호야, 그만해. 엄마가 불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서 그래요.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예요. 재산 편취. 이게 무슨 소리야? 형이 엄마를 속여서 돈을 받아낸 거라고요.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예요. 민호는 그렇게 소리 지르며 집을 나갔어요. 문을 쿵 닫으며 나가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수진이가 저녁에 찾아왔어요. 집 안에 깨진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화를 내고 갔어. 둘째 오빠가요. 왜요? 저는 수진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줬어요. 민수에게 1억을 준 것, 민호가 불공평하다며 화를 낸 것.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큰 오빠한테만 1억을 주다니. 수진아, 너 맞아. 아니에요. 저는 돈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둘째 오빠 입장에서는 화날 수도 있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공평하게 나눠주셔야죠. 큰 오빠한테 1억 줬으면 둘째 오빠한테도 1억 주고 저한테도 1억 주는 게 맞아요. 그럼 3억이 필요한데 엄마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땅을 팔 때 셋이 똑같이 나눴어야 했어요. 큰 오빠 사정이 급하다고 먼저 주면 다른 사람들은 화나요. 수진이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잘못 판단한 거예요. 엄마,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세요. 그래서 민호 오빠한테도 1억 주고 저한테도 1억 주세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아? 대출 이자는 누가 갚아? 저희가 나눠서 내면 되죠. 매달 이자를 셋이서 나누어 내는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제4부 담보 대출의 함정. 고민 끝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5억짜리 집이니까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어머님, 대출 이자는 연 4% 정도 될 거예요. 3억을 빌리시면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셔야 해요. 월 1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5년 후에 원금 상환 기간이 와요. 그때 3억을 한꺼번에 갚으시든지 아니면 집을 파셔야 해요. 저는 고민했어요. 월 100만 원 이자라니. 저는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럼 이자도 못 내는 거예요. 자식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자식분들 명의로 대출 받는 게 어떠세요? 어머님은 고령이셔서 대출 조건이 안 좋아요. 은행 직원이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신용불량이라 대출이 안 되고, 민호는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서 추가 대출이 어렵대요. 결국 제 명의로 3억을 빌렸어요. 연 4.5% 이자로 월 112만 원씩 내야 했어요. 돈을 받아서 민호에게 1억을 줬어요. 민호는 그제야 만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이제 집을 살 수 있겠어요. 민호야, 대출 이자 월 112만 원인데 너희 셋이 나눠 내야 해. 네, 이자를 저희가 내요? 그래. 한 사람당 37만 원씩만 내면 돼. 37만 원이요. 그건 좀. 뭐가 좀. 너희가 돈 받았으면 이자는 내야지. 알겠어요. 내겠어요. 수진이에게도 1억을 줬어요. 수진이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받아. 오빠들이 받았는데 너만 못 받으면 나중에 문제돼. 그래도 받아. 엄마 마음이야. 수진이는 결국 1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엄마, 저는 매달 37만 원 꼬박꼬박 드릴게요. 첫 달이 지났어요. 이자 납입일이 다가왔어요. 수진이는 약속대로 37만 원을 입금했어요. 하지만 민수와 민호는 입금하지 않았어요.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이자 37만 원 입금해야지. 엄마, 죄송해요. 이번 달은 좀 어려워요. 다음 달에 같이 낼게요. 이번 달도 어렵고 다음 달은 괜찮아? 네. 이번 달은 사업 자금이 들어갔어. 민호에게도 전화했어요. 민호야, 이자 37만 원 입금해 줘. 엄마, 저도 이번 달은 좀 힘들어요. 집 계약금 넣느라 통장이 텅텅 비어서요. 계약금, 집 샀어. 네. 강남에 좋은 아파트 나와서 계약했어요. 2억 5천 원짜리예요. 2억 5천 원. 엄마가 준 1억으로 어떻게 2억 5천 원짜리를 사? 대출 받았죠. 나머지 1억 5천은 대출 받았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 집을 담보로 받은 돈으로 집을 사고 거기다 대출까지 받다니요. 그럼 너는 이자를 2군데나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 달은 엄마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낼게요. 결국 첫 달 이자 112만 원을 제가 혼자 냈어요. 수진이가 준 37만 원과 제 연금 80만 원을 합쳐서
겨우 냈어요. 그러면 생활비가 하나도 안 남아요. 둘째 달도 똑같았어요. 민수와 민호는 이자를 내지 않았어요. 핑계만 댔어요. 엄마, 다음 달에요. 엄마, 지금은 좀 어려워요. 셋째 달,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새 자식을 다시 불렀어요. 너희들, 이자를 안 내면 엄마가 어떻게 살아? 엄마, 죄송해요. 지금 정말 어려워서.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야, 너는 집도 샀으면서 왜 이자를 안 내? 엄마, 저도 제 집 대출 이자 내느라 힘들어요. 매달 10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럼 엄마 이자는 누가 내? 엄마가 혼자 다 내라고? 수진이가 내고 있잖아요. 수진이 혼자 37만 원 내면 나머지 75만 원은 엄마 연금이 80만 원인데 이자 내면 생활비가 하나도 안 남아.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자식들이 너무 야속했어요. 엄마, 그럼 집을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건 어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 집을 옮기라고? 네. 지금 5억짜리 집에 혼자 사시잖아요. 2억짜리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면 3억이 남잖아요. 그걸로 대출 갚으시고 내가 50년 살던 집을 떠나라고? 엄마, 저희도 어려워요. 이자를 계속 낼 수가 없어요. 민호도 민수 편을 들었어요. 너희들이 돈 받아놓고 이자는 안 내면서 엄마 보고 집을 팔라고. 엄마도 너무 큰 집에 사시잖아요.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맞아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수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저는 엄마가 결정하세요. 근데 오빠들 말도 일리는 있어요. 수진아, 너마저. 엄마, 5억짜리 집에 혼자 사시는 것도 사실 비효율적이에요. 2억짜리로 옮기시면 3억이 생기잖아요. 그 돈으로 여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세 자식이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집을 팔라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울었어요. 여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자식들이 엄마 보고 집을 팔라고 해요. 50년 살던 집을요. 제오부 법원 가는 길. 석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이자는 제가 혼자 냈어요. 수진이가 준 돈과 제 연금, 그리고 제 예금을 조금씩 깨서 냈어요. 남편이 남긴 퇴직금 1억 중에서 민수에게 5천만 원 주고 이자 내느라 3천만 원을 쓰니까 이제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어느 날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이분은 변호사 선생님이에요. 변호사, 왜 변호사를 데리고 와? 엄마, 이제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법적으로? 무슨 말이야?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민수 씨의 변호사입니다. 오늘 온 이유는 상속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하려고요. 상속 문제. 네. 어머님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모두 어머님 명의로 넘어갔죠. 하지만 자녀분들에게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남편이 내 명의로 넘긴 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분들이 상속받게 되는데 그 전에 증여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증여? 네.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 혜택도 있고 자녀분들도 미리 재산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엄마한테 재산을 달라고.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는 벌써 1억을 받았잖아. 그건 빚 갚느라 다 썼어요. 이제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으면 또 달라는 거야?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민수 씨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다만, 재산 분할을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 명의로 집이 5억이 있고, 대출이 3억이 있잖아요. 순자산이 2억이에요. 그래서 이 2억을 자녀분 셋이 나눠 가지면 한 사람당 6,600만 원씩이에요. 하지만 민수 씨는 이미 1억을 받았죠. 그럼 민수 씨는 3,400만 원을 돌려줘야 해요. 뭐? 돌려줘야 한다고? 네. 공평하게 나누려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민수가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그럼 민수야, 너 3,400만 원 돌려줘. 엄마, 그건 좀. 왜? 변호사가 돌려줘야 한다잖아. 변호사가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가 지금 당장 돌려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무슨 대안? 집을 파세요. 5억짜리 집을 팔면 대출 3억 갚고 2억이 남죠. 그 2억을 셋이 나눠 갖고 어머님은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는 거예요. 결국 집을 팔라는 거잖아. 어머님을 위해서도 그게 좋아요. 지금은 이자 112만 원을 매달 내야 하는데 집을 팔면 그런 부담이 없어지잖아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나가, 당장 나가. 엄마, 민수야, 너도 나가. 변호사 데리고 와서 엄마한테 집 팔라고 하는 내가 내 아들이야? 민수와 변호사는 그렇게 나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다음 날 민호도 찾아왔어요. 역시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형이 어제 왔다고 들었어요. 너도 변호사 데리고 왔네. 네. 저도 제 권리를 찾으려고요. 무슨 권리? 형은 1억 받았고, 저는 1억 받았고, 수진이도 1억 받았어요. 근데 집을 팔면 2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손해를 봐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려면 형이 3,400만 원 돌려줘야 하는데 형이 안 돌려준다면서요. 그건 형한테 물어봐. 그래서 제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소송. 네. 형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거예요. 형이 부당하게 받은 3,4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자식들끼리 소송을 한다니요. 민호야, 소송하면 가족이 어떻게 돼? 가족, 형이 먼저 불공평하게 받았잖아요. 저는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권리, 권리. 너희들 입에서 가족이란 말은 안 나오니? 엄마도 불공평하게 나눠줬잖아요. 처음부터 셋이 똑같이 나눠줬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일주일 후 정말로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어요. 민호가 민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청구 금액 3,400만 원. 민수가 다급하게 찾아왔어요. 엄마, 민호가 저를 고소했어요. 알아. 소장 봤어. 어떡하죠?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받았잖아. 다 썼다고요. 그럼 어떡하라고? 엄마가 도와주세요. 엄마가 또 뭘 도와줘?
1억도 모자라. 소송에서 지면 3,400만 원 갚아야 돼요. 변호사 비용도 들고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한참을 애원하다가 돌아갔어요. 제6부 법정에서 2달 후 법원 첫 재판 날이 왔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법정에 들어서니까 민수와 민호가 각자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형제가 법정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졌어요.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원고 측 주장을 해주세요. 민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고 김민수는 어머니로부터 총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반면 원고 김민호는 1억 원, 김수진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머니의 순자산은 2억 원입니다. 3명이 공평하게 나누면 1인당 6,600만 원씩인데 피고는 3,400만 원을 초과 수령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민수의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피고 측 반론은? 재판장님, 피고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입니다.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었고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 이순자 씨, 나오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 피고에게 1억 원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빚에 시달려서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럼 다른 자녀들에게는 왜 똑같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돈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땅 팔아서 9,500만 원 받았는데 민수한테 5천만 원 주고 또 5천만 원 줬어요. 그러고 나서 민호랑 수진이한테 1억씩 주려고 대출을 받았죠. 대출을 받았다는 게 집을 담보로요? 네. 그럼 그 대출 이자는 누가 내고 있습니까? 제가 내고 있어요. 자녀들은 안 내고요? 수진이만 37만 원씩 내고 민수랑 민호는 안 내요. 재판장이 민수와 민호를 번갈아 봤어요. 피고와 원고는 어머니께 대출 이자를 내지 않고 있습니까? 민수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자를 낼 형편이 안 됩니다. 민호도 일어섰어요. 저도 제 집 대출 이자를 내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재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증인, 매달 112만 원 이자를 혼자 내고 계시다는 말씀이군요. 네. 수진이가 37만 원 주면 제 연금 80만 원이랑 합쳐서 내요. 그럼 생활비가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럼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예금을 조금씩 깨서 써요. 재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피고와 원고에게 묻겠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데 왜 이자도 안 내고 서로 소송까지 하십니까? 민수가 대답했어요. 재판장님,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가정도 지켜야 하고. 민호도 대답했어요. 저는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만 더 받는 건 불공평해요. 재판장이 말했어요. 공평하시는데 어머니 생활은 생각 안 하십니까? 증인, 그럼 집을 팔 생각은 없으십니까? 집은 못 팔아요. 제가 50년 살던 집이에요. 여기서 죽고 싶어요. 하지만 이자 부담이 너무 크신데요. 그래도 못 팔아요.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결국 재판장이 말했어요. 일단 조정을 권고합니다. 당사자들은 조정실로 가세요.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소송하는 게 좋은 일입니까?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세요.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소식 있어요.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다고? 네. 5억짜리 집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대출은 없었지만 관리비랑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3억짜리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2억이 남았네? 네. 그 돈으로 형 빚 갚아주고 나머지는 저축하려고요. 민수가 놀라서 동생을 봤어요. 민호야, 너 뭐라고 했어? 형 빚 3,400만 원. 제가 갚아줄게요. 법원 판결 난 거. 민호야. 형, 우리 가족이잖아요.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잖아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호야, 고맙다. 형이 잘못했어. 형도 힘들었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 다시 예전처럼 되는 거죠. 그래. 다시 시작하자. 저는 새 자식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비록 많은 시간이 걸렸고 큰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봤어요? 우리 자식들 다시 화해했어요. 돈 때문에 헤어졌다가 결국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의 사진 속 얼굴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재산은 조심해서 나눠야 한다고. 엄마가 실수했어요. 민수한테 먼저 주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여보, 이제 알았어요. 재산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거. 자식들도 이제 알았을 거예요. 에필로그.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의정부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건강은 많이 안 좋아졌지만 새 자식이 돌아가면서 돌봐줘서 외롭지 않아요. 민수는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경희와는 이혼했지만 아이들과는 자주 만나요. 빚도 거의 다 갚았어요. 작은 원룸에서 살지만 예전처럼 욕심 부리지 않아요. 민호는 3억짜리 집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형의 빚을 갚아주고 이제는 가족들과 자주 모여요.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대요. 수진이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제 첫 외손주예요. 명절이 되면 새 자식이 모두 모여요. 예전처럼 시끄럽고 따뜻한 명절이에요. 지난 설날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했잖아요. 민호도 말했어요. 맞아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잃으면 끝이에요. 수진이가 덧붙였어요. 엄마가 그때 아프지 않았으면 우리 영영화해 못했을 거예요. 엄마 덕분에 우리 다시 가족이 됐어요. 저는 새 자식을 보며 말했어요. 너희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 네, 엄마. 엄마가 죽고 나면 이 빌라 팔아서 공평하게 셋이 나눠 가져. 그리고 절대 다시는 돈 때문에 싸우지 마. 네, 엄마. 절대 안 싸울게요. 그리고 서로 자주 만나. 형제가 남이 되면 안 돼. 알았어요, 엄마. 저는 남편의 사진을 봤어요. 여보, 우리 자식들 이제 철이 들었어요. 늦었지만요. 당신도 저 세상에서 마음 편히 쉬세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떡국을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집 안에 가득했어요. 비록 큰 집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 따뜻했어요. 돈은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저희 가족은 그 힘든 시간을 겪으며 배웠어요. 재산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것을요.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상속 문제로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1점, 재산 분배는 처음부터 명확하고 공평하게. 한 자녀에게만 먼저 주면 다른 자녀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가능하면 모든 자녀에게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시기에 주는 게 좋습니다. 2점, 유언장을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변호사와 상담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을 만드세요.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해를 구하세요. 3점, 담보대출은 신중하게. 노년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없으면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4점,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재산 문제를 숨기지 말고 미리 이야기하세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하세요. 5점, 돈보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형제 간의 정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족은 무너집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가족끼리 재산 문제로 싸우지 마세요. 법정까지 가지 마세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가족을 지키세요. 돈은 없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잃는 겁니다. 끝. 이 이야기는 70대 연령층을 위한 교훈적 이야기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상속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요. 형이 3,400만 원만 돌려주면 끝나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다 빚 갚는 데 썼다고요. 그럼 나한테 무슨 죄가 있어요? 엄마한테 받은 건데. 조정의원이 저를 봤어요. 어머니, 집을 팔아서 정리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2억을 3명이 나눠 갖고 어머니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고. 싫어요. 집은 못 팔아요. 하지만 매달 이자를 내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집은 못 팔아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조정은 결렬됐어요. 제7부 급속도로 나빠지는 상황. 조정이 결렬된 후 민수와 민호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고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집도 전세로 내놓았어요. 경희와 손주들은 경희 친정으로 들어갔대요. 민호는 강남의 산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수진이만 꾸준히 37만 원씩 보내주고 가끔 찾아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대출 이자가 3개월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매달 냈는데요. 아니요. 최근 3개월은 입금이 안 됐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최근 3개월 이자를 못 냈더라고요. 예금이 다 떨어진 거예요. 6개월 연체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빨리 입금해 주세요. 얼마를 내야 하는데요? 연체된 3개월분 336만 원이랑 이번 달 이자 112만 원 해서 448만 원입니다.
448만 원. 제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예금은 이미 다 떨어졌고, 연금은 생활비로 쓰고 있었어요.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 좀 도와줘. 은행 이자 연체됐대. 엄마, 제가 매달 37만 원씩 보내드렸잖아요. 그걸로 이자 내신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필요해서 조금 썼어. 엄마, 안 돼요. 이자는 꼭 내셔야죠. 연체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 448만 원이 필요한데. 448만 원이요? 저도 그렇게 큰 돈은 없어요.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다 나갔거든요. 그럼 어떡하니? 오빠들한테 전화해 보세요.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 좀 도와줘. 이자 연체돼서 448만 원 내야 돼. 엄마, 저도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상황이에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민수야, 제발. 엄마, 집 파세요. 그게 답이에요. 민호한테도 전화했어요. 민호야, 엄마 좀 도와줘. 엄마, 형이 3,400만 원 돌려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안 돼요. 민호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그럼 팔면 되잖아요. 계속 고집 부리지 마시고. 자식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빌려서 200만 원을 보내줬어요. 하지만 나머지 248만 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저는 사채를 쓰기로 했어요. 동네 사채업자한테 250만 원을 빌렸어요. 월 이자 10%로요. 어머니, 매달 25만 원씩 이자 내셔야 해요. 6개월 후에 원금 250만 원 갚으시고, 이제 은행 이자 112만 원에 사채 이자 25만 원까지 내야 해요. 매달 137만 원이요. 수진이가 37만 원 주면 제 연금 80만 원이랑 합쳐도 117만 원이에요. 20만 원이 부족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또 이자를 못 냈어요.